얼마 전 표현이죠. 제주 4.3 76주년 추념식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냉전과 역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또 하나의 국가폭력에 의한 참고였죠. 그때 우리 이정 회장님과 부족 몇 분 같이 가서 1박 2일 일정으로 참석하고 오셨는데요. 그날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다들 지금 온 관광장소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오고에도 불구하고 참석들을 전국 각지에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고, 재작년에 22년도에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제 당선신문으로 잠깐 보도만 내용을 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화요일날 KBS 순천방송국에서 21대 국회의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 여성사건 특별법이 아니라 14인대 반란사건 특별법으로 고쳐야 된다는 마음을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바로 그 다음날 꼬리를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현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뽑은 이기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릇된 망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우리 유족들에게 피멍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원래 이렇게 윤석열 같은 그릇된 정치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관중이라고 그러죠. 방송이 처박혀서 SNS로 이승만이 제재가 있던 일본이 식민지배 시절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와줬고, 문화 발전에 도와줬고,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망언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미친놈이라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뼛속 깊이 7일 매국노 DNA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양의 차를 쓰고 사람 행세를 해야 되니까 인간인 척 다니다가 술자리 주정으로 이승만이 일본 만생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윤석열 같은 호시자를 만나서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그런 유형들을 보면서 사람인데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할까 생각을 했다. 아마도 우직해서 우지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항쟁 서울지역회 회원님들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그런 우직한 자들에게 여수 사건이 진실을 밝히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8번째입니다. 정말 많은 날짜가 지나고 예수께서 시간에서 와주셔서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4.3을 76주년 됐어요. 무료 국조 76주년 시기에 추정사를 낭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시절 당선되면 끝까지 완전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오겠다고 약속을 유족들한테 다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선인 자격으로 한번 하고 그런 그런 정부와 담당인을 하는 이유를 전혀 이거는 알다시피 왜 그러냐면 4.3은 알다시피 47년
3월 1일 3.1절 날 기념식에 시계를 경찰로 구성된 제주 경찰서 기마대들이 말을 타고 민중들이 많이 모아 있었고 해산을 강제 해산시킵니다. 이제 드디어 어린 예를 물고 있는 시계를 말이 쫓아가지고 그 상처를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분노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민 경찰 등사의 목소리를 끌고 있는 민중들이 이래가지고 세계사에서 계속 집회를 하다가 48년 이승만 정권이 8월 15일 되기만은 그때도 미군정당 당시죠. 전라남도 제주 남도랑 소탕에서 이래가지고는 전 도민들이 다 못 산다겠다. 뭐 등산에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체로서 무장복귀를 하고 우리가 경찰관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상이 일어났다. 야,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군병과 북한 독일들이 유차이하게 진압을 하고 선천년당 개동신년당을 유치해서 우파 청년 세력들이 말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4년 9월 4일 한라산 입산 공기가 20년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중단되고 다시 특별법 개정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전해가지고 드디어 2013년에 130만 명이 국가에서 예술을 들여가지고 대가공을 세우고 한나라 한분 묘비를 전부 세워서 엄청나게 국제 인권으로 특별히 국제 관광객들이 통령에 의해서 많은 분들을 기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묘비를 세우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정말 이 어느 정도 국가가 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걸 지켜야 될 그게 국가를 있는데 거꾸로 사물리를 갖다가 불법과 무법과 이걸 완전히 재형법형이 이끌이기가 수 없는 상태로서 역사를 다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이승만이가 자원론을 붙인 것이 제1위. 스탈린, 우리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삼인족도 많이 합해가지고 많이 죽였던 콩쿠스가 나오고요. 자국민을 갖다 이렇게 많이 죽인 것은 이승만 같아요. 이 이승만을 정치를 계승해서 이승만을 부활시켜서 정권의 기반, 국정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오늘의 이 사태가 이렇게 우리들 진상조약 한국전쟁을 위해 대만 사고사의 민주운동에 시작했던 모든 민간인을 우리 회복 같은 한국의 진정을 이승만 정치인의 생각을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4.3과 여성이 무엇이 같냐, 그리고 우리는 왜 4.3의 형제 의의를 가지고 또 14인대가 만약에 제주도 파견에 갔더라면 과연 제주도 도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을까 하는 것이 학계의 통계뿐만 아니라 제주도 도민들의 이치는 이게 그걸 거부하고 이리한 14인대 사병들이 왜냐하면 파병을 거부하고 함정을 일으켜서 그 대신 우리 전라도 동부 육군을 위시해서 전라북도, 동상남북도, 경기도 일도에까지 미치는 궁극적인 함정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째,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47년 11월 3일 유엔 총회 미국이 이 정권이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되겠다. 얘들은 북에서는 절대로 총선거를 받아줄 줄 알지 뻔히 알면서도 명문상으로는 유엔에서 총선거를 내걸고 뭐냐면 유엔 총회에다가 붙입니다. 총선거를 실시하자 자유선거를. 그러니까 그게 소총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죠. 가결이 돼가지고 남청이 200석, 북이 100석.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100석을 하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북에서는 입국 금지 들어오지 말아요. 받아들이고 국가를 해체하고 있는 미국의 수책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쪽이 5월 10일 날 총선거가 44년 5월 10일 결정됩니다. 근데 이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권력이 있습니다. 이게 5월 10일 단정을 절대로 단독 선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 국민의 그때 뭐 삼척동자 조금 어떤 사람은 다 반대를 이게 치열하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주도는 뭐냐면은 선거를 못했습니다. 투표를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상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때 북제주, 남제주 두 사람 선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98명만 하고 결국은 단장을 무리하게 비공적인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을 반대하는 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민족과 국민들은 다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친일파가 때문에 목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다 인정가세라 그래서 세금 잡세를 갖다가 어떻게 먹이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장사 좀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수개월 등산에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들 분설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데 해방된 나라에 이게 뭐냐 이게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한테 붙어가지고 고관대작을 하고 모든 착취를 하고 다된 호요식을 했던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거는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이게 친일파 청소년에게 나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냐 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쪽은 또 야단이 그건 소련이 들어왔는데 소련은 뭐냐 인민을 구성해서 토지계획이고 뭐냐 친일파 다 청산하고 자기들 저 철수로 가버렸어요.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군을 철수하라는 결의가 나오니까 합의에 의해서 갔어요. 그럼 미국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맡겨놔야 될 건데 통일을 얻은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미국을 가지를 않고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분쟁을 시키죠. 그러니까 미국 가라. 미국 가고 뭐냐면 자주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 다시는 분당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36년간 외세에 앞서서게 신음을 해보니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하는 것이 세 번째
가져했습니다. 자주 동일국가를. 이거는 제주 동일뿐 아니라 우리 여순왕정을 일으켰던 동일군의 그 14년대의 상사나 하사급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요구했던 민족적인 항의. 여기에 일치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지금 뭐 이론이 없잖아. 똑같은 가지가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48년 10월 19일 날 이제 가게를 결정했는데, 한 달 전에 그때는요, 이 통신이 완비가 안 돼가지고 정보로 공문을 띄웠어. 급한 거. 한 달 전에 10월 19일 MST 운함을 유지 보낼테고 그걸 타고 제주도로 가라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알고 뭐냐면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10월 19일 날 알다시피 성명서가 민족 상징 절대 반대, 제주도 가정 반대, 그 다음에 리듬습 두 가지 요구를 걸고 14일에가 공지를 하고 항명을 해서 그게 정신력이 나기 있습니다. 여기에 한심 인근들이 분노했던 인근들이 전부 합성을 해서 알다시피 21일 순천 향합, 그 다음에 보성, 구례, 함양, 공 이렇게 해서 동부일꾼이 전부 뭐냐면 자치 이 정부를 세우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연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학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해도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 누가 받아줄 게 없기 때문에 밥자리가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이 여수는 특별히 뭐냐면 콤뮴, 그러니까 서양말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인민자치정부 스스로 민정들이 완전히 해방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행정을 했던 게 일주일 되는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기록을 20세기 와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냐면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료를 가져와서 이 백일화에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상과 여수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이게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가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새로운 친일파의 후손인 윤석열이가 정권 잡자마자 한일관리 정부에서 전부 다 독도까지 다 주려고 나가라고. 그 다음에 그 몸살이 무설이 나는 74년 동안은 미국의 기별을 받고도 지금 있는 식민지형 기별을 받고 있고 군대가 집권하면서 통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군사동맹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동족상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긴급한 위험한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누구고 신친일파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7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부르짖었던 가제하고 오늘날 놓여 있는 가제가 거의 다른 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것은 자주통일. 우리끼리 뭐냐면은 전쟁하지 않고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을 만들기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부정되고 내년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정권 속에서 우리들의 70년이 겨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도 지금 방치를 하고 특별히 조금 전에 여수 박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입후보한 박정석이라는 여 후보가
완전히 윤석열이가 불붙고 있는 하고 똑같은 발언을 해서 여수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여수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매우 약속을 하고 여수 이렇게 회장한테 사죄를 하고 직접적으로 사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승인서를 아마 소개를 하겠죠.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승만의 제가 46년 6월 3일 전국에서 단독소비서를 만들겠습니다. 반민족적인 그가 애국자가 아니고 군단을 만든 책임자, 군단의 동족 상대를 만든 원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다음 주 10일날은 우리가 쉬어야 되니까 17일날 계속해서 여순 사건 유족 김원희입니다. 저희 외가는 여순 사건으로 검은도에 사시던 외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동생 두 분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망망대해 외딴섬 검은도에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여수로 끌려가 모두 희생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호남 계엄지구 사령부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여수 만성리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외할아버지 동생은 사형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대구 형무소에 계시다가 6.25 전쟁 이후 재소자 학살로 희생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살 때 여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도 헤어져 평생을 부모를 그리워하며 고통과 한속에 사시다가 지난달 3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 희생자 신고가 작년 23년 6월 29일 전남도에서 여순 사건 중앙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 11조에는 중앙위로 올라온 신고를 90일 이내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0일도 지났고 9개월도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친의 희생자 유족 결정을 받지 못하고 2주 전 3월 23일 돌아가셨습니다. 여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 덕분에 있는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 유족들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령의 아픈 노구를 이끌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승만은 제주 4.3에서 최소 3만 명, 여순 사건에서 최소 3만 명, 한국전쟁 중 보도연맹원과 재소자와 민간인을 수십만 명 학살한 학살자이고 독재와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인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학살자인 이승만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야망과 폭력입니다. 여순 사건의 학살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철회하고 여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기 바랍니다. 성명서 여수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의 망언을 규탄한다. 박정숙 후보가 어제 법정 토론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여순 반란 사건 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토론회에서 망언해 박정숙 후보는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라. 지난 4월 2일 화요일 KBS 순천방송국에서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여수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주철현 민주당 후보와의 토론 중에 여순 사건 특별법을 여순 반란 사건 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망언하였다.
70여 년 동안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아 오다가 지난 2021년 사전 5기 끝에 겨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순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유족과 시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들을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및 제2기 여순사건위원회에 위촉하면서 여순사건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이와 같이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으로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정 당시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수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동의하였다. 또한 여당 지도부도 망언을 자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일개 지역구의 후보자가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개정하겠다니 희생자와 유족을 2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정숙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망언을 내뱉은 박정숙 후보는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하라. 2. 박정숙 후보는 즉시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라. 2024년 4월 3일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여수 순천 11구 사건위원회 구급 평양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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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족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극우 평양 위원들은 즉각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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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과 시행령 정치적 중립 인사와 여순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교체하라!